모든 것은 대장에서 시작된다. 식물의 잎이 시들어가기 시작할 때 지혜로운 정원사라면 먼저 뿌리를 파서 살펴볼 것이다. 땅속에 파묻혀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대부분 식물의 병이 어디에서 비롯하는지를 알려면 뿌리 쪽을 봐야 한다. 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잎에서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정원사가 아니라도 누구나 안다. 잎이 건강하려면 뿌리가 땅에서 영양소를 잘 흡수해야 하니까 말이다.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집 뒷마당에서 이 사실을 배웠다. 건강 문제 때문에 해결책을 찾던 나는 결국 인도 여행을 계기로 서양의학을 수련받은 전문의에서 편견이 없는 의사로 바뀌었다. 이제까지 전혀 접해본 적 없는 전통적인 치료법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많은 개념들 가운데서 유난히 자주 나오는 개념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건강과 질병이 대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내가 찾고 있던 해답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식물의 뿌리처럼 사람의 대장은 우리의 토양인 음식에서 영양소를 흡수한다. 대장의 건강은 우리가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지 아닌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성, 우울증, 과민성 대장증후군, 영양결핍, 점액, 산성화, 세로토닌 부족 등 서로 개별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다차원의 행렬에서 연결되어 내 의문의 해답을 주었다. 사람들은 대장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소평가한다. 장기 중에 제왕이라고 불리는 심장 같은 곳은 쉽게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대장은 그렇지 않다. 내가 알았던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우울증 사이에 잃어버린 연결고리 역시 대장에서 찾을 수 있었다. 사람의 창자는 식물의 뿌리와 비슷하다. 둘 다 눈에 안 보이지만 물과 영양소를 흡수한다. 그리고 병이 들면 장 혹은 뿌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물은 잎과 가지에서, 사람은 피부와 머리카락에서 말이다. 그러나 이 뿌리는 사람의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계통이 숨어져 있다. 성능과 기능이 뛰어나고 정밀도가 높은 이 기계를 이용하면 우리 몸을 만드는 기초 성분과 화학 물질을 손에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사람을 알아낼 수도 있다. 아마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기계는 아주 섬세해서 기능을 잘 발휘하려면 아주 상세한 조건까지 균형을 잘 맞춰주어야 한다. 자연은 그 기계의 설계자이고 기계에게 완벽한 조건을 제공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의 방식에서 벗어나자 창자가 이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능 조건이 나빠진 것이다. 결국 대장이 괴로워지자 영양 결핍의 문제들이 생겨났다. 뿐만 아니라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직관력도 고통을 겪는다. 창자의 느낌이 혼란스러워진다는 얘기다. 환절기가 되면 알레르기가 더욱 심해지고 먹지도 않았는데 체중이 늘거나 우울해지거나 변비에 걸린다. 전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음식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다. 이처럼 모든 장기나 몸의 기능은 대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흔히 독성은 다른 장기들보다 먼저 창자에 영향을 미친다. 창자 계통을 구성하는 4개의 주요 요소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창자가 다른 질병들의 근원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장 속에 좋은 세균은 우리 몸의 국토안보부. 사람의 대장에 사는 몸에 좋은 박테리아는 건강을 지키는 말없는 영웅이다. 이 박테리아는 너무 중요해서 이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이라고 부르는 치료사들도 있다. 사는 곳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들은 본래의 대장 환경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건강한 대장에는 약 900g의 유익한 박테리아가 있다. 열대우림과 마찬가지로 대장은 작은 미생물 집단의 숙주 역할을 한다. 이 기생물들은 대장의 상당 면적을 차지하고 사람의 제1피부인 대장 점막의 주름 안에서 아늑하게 지낸다. 대신 비싼 집세를 내려면 그들은 열심히 일해야 한다. 유익한 세균들의 역할은 소화를 도와 필수 영양소가 흡수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그들의 도움이 없으면 영양소는 장벽을 통과하여 순환계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건강한 장내 세균군이 부족하면 영양 결핍에 걸릴 것이 확실하고 그 결과 다른 계통의 기능장애가 나타난다. 유익한 세균들은 또한 우리가 감염되지 않게 한다. 장벽을 모두 감싸고 있기 때문에 병원성 세균군,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기생충 같은 다른 생물이 발을 못 붙인다. 몸에 좋은 세균군은 장벽의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서 1차 독소 여과 기능을 하면서 독소가 혈류에 들어가기 전에 25% 정도를 중화시킨다. 그리고 그 세균군의 존재로 인해 배설물에 있는 유독성 노폐물의 통과 시간이 빨라져서 노폐물이 결장에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 노폐물이 결장에 오래 있으면 독소가 혈류로 다시 흡수된다. 이 노폐물에는 항상 몸에 나쁜 병원성 박테리아가 소수 섞여 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현대 생활은 이 균형을 바꾸었다. 과거에는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이 박테리아가 있었지만 요즘엔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유독한 화학물질, 약, 특히 생물군, 생물 형태를 죽일 목적으로 만든 항생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몸에 좋은 세균군을 소탕한다. 알코올과 스트레스도 거기에 일조한다.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좋은 세균군을 죽인 화학 혼합물에 저항하고 살아남아 대장을 점거할 방도를 찾는다. 장내 불균형이라고 불리는 상황이다.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도 원인 중 하나다. 이스트는 사람들이 먹는 단 음식과 유제품에서 쑥쑥 자라는데 몸을 붓게 하고 복부를 더부룩하게 하는 데다 염증을 일으키는 유독성 노폐물을 배출한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장 속의 세균들이 불균형 상태다. 심지어 자연식품을 먹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사람도 그렇다. 우리는 모두 독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몸에 이로운 장내 세균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 그 중요성과 유익함을 밝혀낸 연구가 많다. 산모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태어난 아이가 병에 쉽게 걸리지 않고 나중에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잘 한다고 한다. 그리고 장 속에 건강한 세균군을 갖고 있는 운동선수는 부상에서 빨리 회복된다. 한편 어릴 때 복용한 항생제는 커서 온갖 질병에 걸리는 것과 상관관계가 크다. 독성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나쁜 박테리아를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박테리아를 복원시키지 않고 해독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장내 세균군을 재건하고 좋은 균을 다시 주입하고 복원시키는 것은 클린 프로그램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부분인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처방할 때 다른 심장 전문의들은 나를 어리둥절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내가 심장 전문의로 일했던 병원 어디에도 프로바이오틱스는 없었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것을 처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물론 병원은 그것이 가장 필요한 곳임에 틀림없다. 지금은 소화기관이 전공인 소화기 전문의들만이
환자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인식하고 있다. 체내 삼림의 동물 개체군의 조건을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제약업계는 의약품 등급의 새로운 프로바이오틱스를 개발하고 있다. 그 제품이 타깃으로 삼은 고객은 몸이 붓고 변비 증세가 있으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다. 옳은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긴 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를 만들어 파는 이들은 여전히 약에 대한 기존의 서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복잡하게 얽힌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주는 마법 주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만 먹으면 손상된 장내 세균군을 완전히 고칠 수 있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병원성 박테리아에서 영양을 공급하는 밀가루나 설탕 같은 음식을 없애고 그들을 쫓아내는 천연 항균 음식이나 영양제를 섭취하고 살아있는 건강한 박테리아를 적절한 수만큼 공급할 때에만 장 속의 유익한 세균군을 성공적으로 재건시킬 수 있다. 제약회사에서 만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서 계속 커피를 마시고 도넛을 먹는 것은 마치 돌진하는 코끼리에게 콩알만한 공깃돌을 던지는 것처럼 쓸모없는 행동이다. 장내 세균군은 또한 체내 국토안보부의 내부 훈련을 돕는다. 대장 안의 제1피부는 대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외부 방문자들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면역계는 장벽 자체에 많은 군사기지를 건설해 놓았다. 면역체계는 그 기지에 잔망경을 설치하고 몸에 좋은 박테리아가 전투를 벌이고 임무를 완수하는 대장 터널 안을 들여다본다. 좋은 박테리아는 의심스러운 방문자들을 괴롭힘으로써 빈틈없이 파수를 보면서 진짜 위협을 알아본다. 하지만 아직은 경보를 발령하여 온몸의 면역부대를 소집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 대장 터널 주변에는 면역계의 작전 캠프가 아주 많다. 모두 합하면 온몸 면역계의 80%까지 된다. 그 이름은 창자연관 림프 조직 GALT로 알려져 있다. 내 생각에 일단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창자연관 림프 조직이 수행하는 더 많은 기능이 밝혀질 것 같다. 과도한 항생제 사용이 가져온 무서운 결과. 과학자들은 유독한 병원성 박테리아를 연구하는 훌륭한 일을 해냈다. 또 그것들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 항생제를 개발하는 데도 성공했다. 그 결과 많은 생명을 살렸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무시했다. 그것은 바로 나쁜 박테리아를 죽일 때 우리가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좋은 세균군도 죽는다는 사실이다. 항생제 남용으로 장내 세균군이 말살되자 첫 번째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영양실조부터 우울증, 감염에 이르기까지 온갖 문제가 속출했다. 이제 나쁜 박테리아의 다수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 변종되었다. 병원성 슈퍼 병원균,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과 같은 변종의 발생은 항생제를 남용한 결과다.